자, 외신 관련된 얘기 몇 가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들은 지난해 12월 3일 그 불법 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관련 보도들을 쏟아냈는데요. 투표 직전부터 사실은 이제 분석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출구조사 결과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간대에 외신들 홈페이지를 거의 대부분 들어가 봤는데 다 일면에 다 띄웠습니다. 속보로. 이재명. 예. 근데 단순히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단신으로 띄운 게 아니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기사 자체가 분석 기사가 쫙 나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 역정을 겪었고 어떤 정치의 역정을 겪었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외교 정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런 분석 기사가 쫙 뜹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자마자 확정되자마자 속보로 일제히 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외신들이니까 외교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 이야기 나왔고요. 중국과의 관계, 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북핵 문제 이런 부분들 다 짚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외신들이 평가를 내렸는데요. AP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영국 BBC, 민족 정론지죠. 계엄령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디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 승리로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AFP 통신이 이재명 대표를 평가한 게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가난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재명의 개인사는 수많은 한국 정치 엘리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배경을 보여준다. 소송과 스캔들, 무장 군인, 흉기를 든 괴한조차도 그가 소년공에서 대통령직까지 올라서는 것을 막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 AFP 통신의 이 평가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들은 제가 진짜 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일 관계의 천착한 보도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K-시위, K-민주주의에 집중하는 보도를 내놓을 때조차도 이 새끼들은 친일적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나면 분명히 반일적 대통령이 들어설 것이 뻔한데 그때 또다시 한일 관계가 경색되지 않겠느냐,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반일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지네 나라 걱정밖에 안 합니다. 소위 일본의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들조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7월 5일 날 쓰나미를 한바탕 쳐먹어 봐야 그때가 7월 5일이에요? 예. 눈물을 흘리지.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슈 때문에 일본에 관광을 안 들어갈 정도인데. 그렇죠. 네. 지진 난다고.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서 운항 편수 자체를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랑 관계가 있는 뭐 미일, 러시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얘기를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이 얼마나 호구 외교를 해줬는데 이제 깐깐한 사람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인 거고, 특히나 일본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근거리 외교 또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을 끼고서 한반도 정세를 개방으로 끌어내려고 했었던 그 과정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 지금 북한은 이제 외교에서 완전히 그 꽃밭을 걷고 있거든요. 북한은 그렇죠. 러시아도 잘해줘, 중국도 잘해줘, 미국도 사귀자고 들어, 일본도 돈 준다고 난리야. 이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시절 또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여러분 외교 안보 부분을 딱 클릭하시면 한승동 에디터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놓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일본 언론들은 항상
한국 정부가, 한국 정권이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독도에 대해서 맨날 남의 땅 지구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왜곡을 하고 있죠. 역사 교과서 문제로 끊임없이 지네 잘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핵 오염수 해양 방류하죠. 거기다가 2019년에 무슨 짓 했어요?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어요. 그리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 났는데 이거 안 해준다 지랄. 그러니까 원인을 지네가 다 제공을 했는데 마치 한일 관계를 가장 최악으로 만든 건 누구다? 한국 정부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프레임으로 짜고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는 잘못이 1도 없어. 근데 한국 정부가 바뀌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윤모리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꿇고 먼저 시작을 지가 하기 스스로 때문에 꿇고. 그래서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모질이들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겁니까? 아니죠. 친일 굴욕 외교에서 정상적인 외교로 돌려놓는 과정을 얘들은 와 반일이다 이러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거에 지네들이 반성을 해야지. 한국의 정치인들도 일본의 뭐 사과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실질적인 제재나 보상 없이 일단 사과의 모든 거를 맹목해갖고 어떻게 사과해줘? 성념에 그 뭐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에 넘어가갖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또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일본에 뭐 여러 가지로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일본 산업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수출 금지 품목을 선정을 한다든지 외교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관련된 것들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국제 무대 안에서 이걸 키운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쓰기만 하면 일본보다는 훨씬 큰 무기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피해자잖아. 일본이 가해자고. 그렇죠. 그 새끼들은 전범국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교 무대상으로 돈 벌는 경제 애니멀로서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본 자금이 들어가기만 하면 탈탈 털리고 나와서 그 뒤에 경제 교류를 했던 동남아 국가들이나 여러 뭐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다 남미 국가들 일본을 손절치고 있단 말이야. 이것들도 빼먹기만 하고 빠져나가니까 사채업하는 중국 놈이나 대부업하는 일본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렇다고 치면 이 빈 공간들 앞으로 어떤 국제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의 변화의 흐름 안에서 AI가 됐든 또는 뭐 그와 관련된 2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로 인한 자동차 사업이 됐든 또 다른 종류의 반도체 사업 기타 등등 모든 데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활용하고 일본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함께 북한을 개방시켜서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통일 대통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야 북한은. 그런 과정 중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상회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우린 말도 안 꺼냈다. 우리는 정상회담 얘기는 말도 안 꺼냈는데 지들이 당교해 놓고 정상회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취임 일성으로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죠. 미국도 백악관발로 해갖고 중국이 뭐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 언론은 우리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사를 써내다가 이거를 바꿨더라고요. 이거 익명입니다, 이거. 백악관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잖아. 공식인데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이상해. 누가 그랬는지를 몰라요. 이상해. 이거 트럼프 얘기는 또 아니야. 근데 또 부정도 안 해, 이 새끼들이. 그렇고 보면 이건 뭐냐면 혹시라도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를 내세우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이 미국 가라에게를 붙들고 늘어지는 윤석열 같지 않고 중국하고 같이 오히려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매우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까봐 미국도 이거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이 똥줄이 탄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근데 되면. 중요한 건 뭐다? 국익이 우선인 거야. 이씨. 그렇죠. 우리나라가 뭘 해야지. 근데 우리 대통령 뽑고 있는 선거 기간 중에 무슨 뭐 120억 불을 뭐 방위비를 물리겠다는 등, 뭐 철강 간세를 50%를 물리겠다는 등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건 하고 있거든요. 이건 겁나는 개가 먼저 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짓거리 못 합니다. 아니, 지네 법원에서도 야, 이따위 간세 정책 하지 마. 나라 망가져. 라고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관세 관련해서 50%에 사인을 했네, 어쨌네. 이거 실행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EU 쪽에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EU가 지금 눈치 보기가 참 그래요. 미국을 하자니 기술이 걸리고 중국을 무시하자니 돈이 걸리고 요런 게 있단 말이야. 세계적인 기술력은 미국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기술적 우위는 미국에 있는 게 맞고 돈은 중국에 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거를 적절하게 한쪽 편을 안 들고 중간 관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를 잘할 국가로 지금 한국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했죠. 그렇게 경험해 본 그 국가 수장들이 그것도 많잖아요. 독일이랑 프랑스, 영국 수상이 그냥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뭘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통해 갖고 미중 간의 갈등에서 누구 편들지 않고 나도 문재인처럼 나도 대한민국처럼 그렇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만큼 뛰어난 사람이 또다시 뽑힌 거야. 그렇지. 걔들은 알잖아. 그리고 지금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때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 양반 오래 뽑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출신. 예. 그건 뭐냐면은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극우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친 EU 성향의 수장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의 한국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요, 가야 돼요 했던 나라가 호주예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호주도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EU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축하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EU의 핵심 동맹국이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공통 가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기대한다. 이게 이렇게 무슨 얘기를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의 어떤 그 불간섭주의를 믿고 또 우크라이나 같이 어디 와갖고 깡패질 하지 않을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유럽에도 핵보유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진짜 이제 EU 소속으로 있는 뭐 핀란드라든지 뭐 스웨덴이나 폴란드 이런 데를 쳐들어간다고 치면 사실상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핵전쟁으로 가는 거야. 그 정도 단계에 가면. 근데 그게 안 되려고 하면 뭐냐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일종의 국지전이거든. 서로 포격전 하거나 뭐 기갑부대 동원해갖고 땅 따먹기 막 이거 하면서 서로 긴장 고조를 시키고 그걸 빌미로 해갖고 외교적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그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웬만한 거 다 써버렸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유럽 전선에서 러시아하고 겨눌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인을 가진 국가는 지금 한국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군수 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
하나에서 엄청나게 다른 국가들한테 러브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당연하.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 겁내 많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일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 K9, 예, 우리 K9 자주포, 지금 뭐, 인도랑 그 파키스탄 분쟁 난 이쪽에서 엄청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K9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요격미사일 천공 시스템에 대한 이 문의가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이 조만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한국제 K9과 천궁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 있는 게 한화,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벌써 주식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카이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에 어마어마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5년을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지금의 이 국제적인 긴장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계속적인 일종의 위험 요소 내지는 마이너스 요소로 올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위기가 우리한테는 커다란 기회일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달 25일인가요? EU가 아니라 지금 G20 아니요. 아니 뭐죠? G7이요. G7 15일입니다. 15일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G7. 정상회담에서 그 외교적인 성과의 첫 그림이 나타나게 될 거다. 윤석열처럼 왕따 당하고 조롱이나 받는 외교가 아닌 국뽕 철철 넘치는 외교와 그에 대한 방송들이 와. 송작가 TV를 통해서 재밌겠다. 이뤄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밌겠다. 6월에 벌써 6월 15일 날 G7도 가고 네. 나토도 가고 트럼프도 캐나다 정상회의 간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은 야, 이제 거기서는 털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쪽팔리고 막 그럼. 그런 영상은 없을 거 아니야. 어버버하고 막 만찬 가갖고 헤매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각하고. 사진도 못 찍고 그런 거는 없을 거라는 거죠. 아우. 김건희가 먼저 나대고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영상은 없을 거 아니야. 아우 먼저 악수하고 지가 가운데 들어가고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아니 그 전에 나가시기 전에 우리 문제 있는 애들 몇몇은 저기 경찰청에서 구속 조사받게끔 좀 해놓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식 한다고 했으니까.